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활동인 달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상이라든가 그리고 슬럼프가 오게 돼서 하시다가 취미 활동을 지속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1년 동안 달리기를 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팁들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러닝 앱에서 나오는 제 달리기 기록들인데요.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거는 2020년 10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 2021년에 꾸준히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리를 보시면 1600km 정도 달리기를 했고, 그리고 올해 지금 2022년 돼서는 37.9km까지 어제까지 뛴 거리가 됩니다. 아직 1년 차밖에 안 되는 초보 러너지만 마음만큼은 되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아직 풀코스까지는 달리기를 못했고 하프 코스까지는 제가 혼자서 2시간 기록으로 달리기를 해봤습니다. 달리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달리기를 하면 건강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업무를 하거나 그리고 생활을 하면서 심신의 안정이 많이 됩니다.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동적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서 달리기를 동적 명상을 한다고 하거든요. 달리기를 하게 되면 힘든 것도 있지만 호흡을 하게 되면서 명상의 효과도 가져가서 달리기를 하고 나서 개운함과 그런 편안함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달리기를 제가 시작하게 된 거는 미라클 모닝이라는 6가지 루틴을 하면서 거기에 엑서사이즈 루틴이 있습니다. 엑서사이즈 루틴으로 달리기를 선택을 했고 달리기를 하게 되면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달렸을 때가 2020년 10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미라클 모닝을 새벽에 제가 하게 돼서 새벽 5시인가 그때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때 그 기분은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세상이 좀 다르게 보였고, 그렇게 일찍 나가서 뭔가 운동을 해보거나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살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였고, 그리고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상쾌하고. 아무도 없었고, 노인분들, 잠 없는 분들, 이런 분들만 밖에서 이제 산책하시고 이랬던 것 같고, 한 3km 정도 뛰었던 것 같아요. 동네에 있는 공원까지 왕복으로 3km 정도 뛰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하고 나서 되게 좋은 기분을 가졌었어요. 근데 하루 딱 뛰었는데 바로 다음날 근육통이랑 무릎 통증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해서 무릎 쪽에 통증이 오는 그런 부상을 겪었고, 처음 하루 달렸는데 그때 부상을 입어가지고 한 달 정도는 달리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래서 첫 번째로 꼽는 게, 제가 달리기 1년을 해봤는데 1년 동안 작은 부상 큰 부상 이렇게 겪으면서 달리기를 할 때 안 다치게 세이프 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달리기를 재미로도 이제 하지만 저 같은 경우 기량 향상도 되게 목표로 해가지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번 부상을 입게 되면은 예전에 기록들이 안 나와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 1시간에 10km를 뛰었다, 그렇게 뛰어도 부상해서 한두 달 쉬게 되면은 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전 같은 기분을 좀 못 느끼게 되고, 기량을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한 2달에 3달 정도는 써야지 예전 기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치게 되면은 그 재미가 좀 상실이 되는 게 있어서, 달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상당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을 하더라도. 유튜브에도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달리기 부상당하지 말자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달리면서 부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달리기 부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 가장 좋은 게 휴식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달리기 부상을 당할 때 보면은 힘없이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적당히 이제 강도로 달려야 되는데 빨리 달리고 싶은 욕심에 강하게만 달렸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하루 뛰고 하루 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핫디핫시라고 그러는데, 하루는 뛰고 하루는 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루 뭐 달리기를 했으면 그 다음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교차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휴식을 넣어줘야지만 부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또 하면은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달리게 되면은 그때 마사지를 중간중간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근육이 너무 뭉쳐서 그 뭉친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게 되면 또 부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왼쪽에 나온 그 폼롤러 마사지를 많이 하거든요. 다리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걸. 이렇게 해주면은 좀 적극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젖산이 쌓이지 않도록 몸을 좀 풀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근육이 좀 빨리 풀려서 연속으로 달리기를 하더라도 부상을 좀 덜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구입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마사지 건을 이용해서 유튜버들이 많이 근육을 또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사지 건을 이용해서도 손쉽게 다리 근육들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신발 뭐 아무거나 신어도 달리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쿠셔너들이 되게 잘 나와요, 요새. 보시면 하단에 쿠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달리기를 아직 많이 하지 못해서 근육이 형성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쿠셔너를 신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아까 제가 처음 달리기를 하자마자 부상을 입었는데요. 그때 쿠셔너가 있었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상을 나오고 나서는 제 영상들을 보면서 학습을 해가지고 바로 러닝화를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 러닝화 중에서도 쿠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를 처음 러닝을 접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는 게 부상 방지에 도움이
도움이 됩니다. 동적인 스트레칭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보통 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헬스 같은 걸 할 때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뭔가 움직임 없이 몸을 늘려주고 이런 것들. 근데 제가 봤던 달리기의 과학이라는 서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그런 정적 스트레칭은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이런 동적인 스트레칭을 해줘야지 부상 방지가 된다고 하고요. 달리기 아마추어들을 마스터즈라고 하는데 그 마스터즈 중에 고수분들이 계십니다. 그 고수분들도 항상 이런 러닝을 하시기 전에 동적인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풀어주고 충분히 풀어준 뒤에 달리기를 하는 식으로 해서 부상을 줄이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취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비를 갖추고 취미를 하는 거랑 장비를 안 갖추고 취미를 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저 또한 달리기 처음 할 때는 뭐 아무 장비도 갖추지 않고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씩 이제 알게 되면서 구입을 해야 되고 저는 정말 쇼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달리기가 주는 베네핏이 커서 그런가 달리기 용품들을 살 때는 엄청 즐겁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러닝화도 한 8켤레 정도 가지고 있고 달리기 옷들도 주기적으로 할인 같은 거 하면 이제 사게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쇼핑의 즐거움도 이제 알아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워치인데요. 달리기 전용 스마트워치가 있습니다. 이 달리기 전용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화면 터치 스크린을 터치해서 구동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버튼을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에 버튼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 버튼들을 이용해서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비 올 때 터치 스크린에 물이 묻거나 이러면은 터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웃도어를 달리기는 많이 하다 보니까 비가 올 때도 달리기를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터치 방식이 아닌 버튼 방식을 차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워치를 쓰게 되면은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지 지금 하는 그 운동의 부하가 적절한지 등을 이 시계가 제가 달린 기록들을 심박수 같은 것들을 보고 분석을 해서 알려줍니다. 현재 운동이 생산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쉬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운동 해가지고 운동을 제한을 해주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아요. 페이스메이커 기능도 해주고요. 페이스메이커라는 건 특정 속도를 달릴 수 있게 계속 알람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등 해가지고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달리기를 해보시고 전문적으로 좀 재밌게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계를 사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어폰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아무 이어폰이나 썼었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아까 비가 올 때도 저는 뛰거든요. 비가 올 때 이제 방수가 안 돼서 하나 망가진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달리기 전용으로 나온 그 이어폰이 있거든요. 그런 이어폰을 착용하고 뛰었을 때 상당히 편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구입을 해서 뛰면 훨씬 재밌게 뛸 수 있습니다. 신발도 하나의 신발만 신는 게 아니고 러닝화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쿠션화가 있고 스피드화 그리고 레이싱화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뭐 관심 가지시면 이제 아시게 되는데 만약 조깅을 한다, 천천히 뛴다. 그때는 쿠션이 많이 들어간 신발을 신고 그리고 스피드화는 이제 좀 빠르게 뛴다, 템포런 빠르게 뛰는 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스피드화를 사서 신고 그리고 정말 제 속도 한계에 뛰어넘고 싶다 그러면 카본 레이싱화라 그래서 요새 신발 하단에 카본이 장착되는 신발들이 나옵니다. 그걸 신고 뛰어서 속도 갱신을 할 수 있고 저는 신발을 제일 중점을 많이 두는데요. 용도에 맞게 이렇게 바꿔 신으면은 달리기가 좀 지루하지도 않고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게. 달리기 용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여름엔 같은 경우는 싱글렛이라고 위에 나시 같은 거랑 반바지만 입고 뛸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겨울에는 비니부터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많이 필요해요. 자켓 뭐 안에 긴팔, 하의도 긴팔, 근육을 잡아주는 러닝 삭스라든가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달리기 용품도 엄청 다양하거든요. 장갑도 있고 닌자처럼 아예 보이지 않게 내거머로 이렇게 얼굴하고 코까지 다 가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글라스도 있고 제가 여름에는 선글라스 끼고 운동복장 딱 착용해서 뛰면은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운동선수 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렇게 해서 달리기를 하면 훨씬 재미가 있더라고요. 장비는 꼭 구축을 하고 하는 게 더 재미있게 뛸 수 있는 팁인 것 같습니다. 혼자 뛰면은 약간 지루하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해도 지루함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근데 저희 학교 학부모 중에 한 분이 같이 좀 뛰자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같이 달리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빠르게 달리기는 힘들어요. 그분 기량도 있고 저의 기량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달리기는 힘들지만 얘기하면서 하니까 되게 재미는 있긴 하더라고요. 같이 하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 힘드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같이 뛰면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같이 뛰냐? 그래서 러닝 크루라는 게 있어요. 러닝 크루라고 해서 이렇게 모바일 앱도 있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러닝 공지 같은 게 떠요. 달리기 할 사람 어디로 모이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지가 뜨면은 번개 방식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아가지고 러닝 크루가 모이는 장소에 가서 같이 런을 하고 그리고 뒤풀이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는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는데 이게 되게 지금 20, 30대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의 문화 같고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게 동호회랑은 좀 다른 게 동호회는 약간 의무적으로 달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안에도 의무들이 좀 지어지게 되는데 러닝 크루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뛸 수가 있어가지고 20, 30대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마이 MB 앱이라고 해서 달리기를 하면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뉴발란스에서 제공하는 앱인데 여기 스트라바라는 걸 연동을 해주면은 달리기 1km당 100마일리지로 포인트 전환을 시켜줍니다. 한 달에 100km까지 적립을 할 수 있고요. 만점까지. 저는 한 1700km까지 뛰었는데 이 스트라바라는 앱을 연동하는 걸 나중에 알아가지고 800km밖에 적립을 못해서 지금 한 8만 점 정도 적립을 했고 이거를 적립을 하게 되면 뉴발란스 상품 페이지에서 제품 구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달리기를 이제 하시다 보면 좀 지루함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지루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아까 부상당했을 때나 이럴 때는 예전에 기량이 안 나와서 그때 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든 걸 바꾸라는 거거든요, 모든 걸. 뭐 신발을 바꿔 신을 수도 있고, 듣던 음악을 바꿔서 들을 수도 있고, 가장 효과를 봤던 거는 장소를 바꾸는 것 같아요. 맨날 뛰는 장소만 뛰는 게 아니고, 안 가봤던 장소도 뛰어보고, 동네 곳곳에 안 가봤던 곳들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녀보고, 이렇게 장소를 바꾸면 그 지루함이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다시 기량이 회복됐을 때 이전과 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슬럼프를 좀 극복할 때 그때 이런 바꾸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런을 뛰라는 건데요. 이지런. 달리기를 하게 되면 강하게만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향상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취미생활로 이제 달리기를 하는 건데 저 또한 하다 보니까 속도가 처음에 많이 향상이 되거든요. 달리다 보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 속도를 올리다 보면 결국 부상으로 이어지고 다치게 돼요. 뛰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힘들게 뛰면 어떻겠어요? 숨이 차고 결국 다음 달리기를 하기 싫어지거든요. 너무 힘들게 뛰면. 그래서 이지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지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박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220에서 나이를 빼는 건데요. 예를 들면 40살이에요. 40살이에요. 그러면 220 빼기 40, 한 180이 나오죠. 그걸 최고 심박수로 두고 이 표에 나오는 것처럼 허트레이트 퍼센티지를 해가지고 자신에 맞는 이지런을 찾습니다. 아까 보면 그 계산한 180에서 70%에서 60% 영역 이 이지런이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70%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지런이 한 130 정도가 돼야 이지런인데 그 심박수까지 나오지 않아서 최대한 심박수를 떨어뜨리는 상태로 그냥 달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프로 선수들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추어에서 탑 기량의 선수들을 보면은 그분들도 대부분은 이지런을 해요. 조깅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지런. 그리고 한 번이나 두 번만 강한 달리기를 해주고 밑에 하단에 존 3, 4, 5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대부분 이지런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이지런을 많이 해줘서 취미는 취미답게 좀 즐길 수 있는 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지속할 수 있고요. 저도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 달리기 관련된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달리다 보면 어쨌든 한계가에 부딪히게 되는데 취미생활을 하면은 좀 더 그래도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유튜버들 이제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아마추어들 중에 탑클래스 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많이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도 좀 영상을 보면서 좀 배우는 것도 있고 많은 정보들을 얻었고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책들도 있고 한데 사실 유튜브가 제일 배우기는 쉬워서 영상으로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좀 배우시면 더 재밌는 런을 할 수 같습니다. 도입부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하프 코스밖에 안 뛰어봤어요. 마라톤 대회는 한 번도 안 나가봐서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마 못 나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올해 목표는 풀코스를 한번 개인적으로 뛰어보는 게 좀 목표고 42.195를 아직 21km밖에 못 뛰어봐가지고 개인적인 목표고 기회가 닿는다면 코로나가 완화되고 대회가 열린다 그러면 10K 정도 한번 나가서 뛰어볼까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한 번도 나가보진 않았는데 그 마라톤 대회 나가면 흥미가 더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달리기에. 그래서 한번 재미로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